네, 안녕하세요. 별이 빛나는 밤의 특별한 종목 시간입니다. 별밤아씨 김세영입니다. 네, 오늘은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었습니다. 추석 연휴를 또 일주일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은 아직 분위기는 추석 분위기가 안 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될지 오늘은 MBN골드 한규숙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지금 추석 분위기가 안 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정말 보통은 추석 전에 그래도 좀 급등하는 양상이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연도 정말 왜 이럴까요? 그렇죠. 없지 않아 있었는데 네. 없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아, 정말요? 네, 없는 경우가 더 많았고요. 그럼 지금은 좀 정상적인 궤도에 그렇죠. 있겠네요. 이 정도면 정상적인 궤도고요. 네. 일단 보통 이제 명절이 좀 길죠. 좀 네. 길다 보니까 그 긴 시간 동안에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명절 전에 이 긴 연휴가 있는 상태에서는 네. 투자를 오히려 하는 것보다는 또 돈을 빼는 이런 경향이 좀 많아요. 이런 네. 경향이 많아서 용돈도 좀 줘야 되니까. 그렇죠. 명절 전에 이제 증시가 좋은 경우는 별로 없고요. 네. 오히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명절 이후 시장을 좀 보셔야 되는데 아. 명절 이후 시장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도 좀 많이 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월화수 쉬는데 또 미국은 또 이슈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슈도 많고 변수도 많고 네. 또 미국 증시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약간 또 꺾이는 이런 조짐까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막연한 경계감들이 분명히 있는 그런 네. 위치입니다. 그래서 일단 명절 전에 우리가 뭐 승부를 볼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시장을 접근하지 마시고 저는 분명히 이제 명절 이후 시장을 보시면서 서서히 시장을 좀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지금 시장을 볼 때 이제 제가 최근에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지수가 상방이 막혔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그쵸.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상방이 막히다 보니까 강세장에 대비를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좀 어려운 장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지수 상승에 대비하는 그런 전략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요. 또 뭐 유럽 증시도 그렇고 일단 쉬어가는 과정은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치고 가는 과정은 연출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지수가 좀 올라가게 되면 조금씩 물량은 좀 줄이면서 일부는 현금을 좀 확보해 두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현금은 혹시라도 모르는 지수의 약세장 내지는 조정장이 끝나고 나올 수 있는 종목 장세 대비를 하기 위한 네. 그런 일정 비율의 현금을 확보하자라는 그런 차원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자금을 가지고는 이제 뭘 우리가 준비하느냐. 네. 일단 명절 이후 시장 자체도 아직은 뭐 시장 자체가 뭐 대세 하락으로 가거나 이런 걱정은 별로는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장세는 약간의 기간 주정의 연장선상에서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1차적으로 코스피를 기준으로 봤을 때 3,000포인트 여기가 가장 중요한 지지대가 될 겁니다. 이 3,000포인트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시장은 일단 대세 하락으로 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3,000선이 지지가 되는 선에서는 네. 적어도 중소형주 종목 장세 그리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의 선별적인 강세장은 나올 수 있으니까 추석 전이 아니라 추석 연휴 이후의 시장을 대비로 해서 이번 조정 장세를 통해서 오히려 종목 장세 대비하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한 구간인 것을 보고 있으니까 급하지 마시고요. 네. 연휴 이후 시장을 차분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별화된 종목 장세가 또 꾸준하게 나오는 중입니다. 또 그런 만큼 종목의 선택과 집중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략도 오늘 잘 짜보시고요. 먼저 리뷰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제주항공 되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봤는데 이제 사이판으로 가는 항공권을 열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행인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 사실 제주항공이 유상증자를 준비 중이잖아요. 그쵸. 네,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 먼저 유상증자를 했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좋지는 않았잖아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항공사들은 유동성에 대한 불안감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워낙에 긴 시간 동안 지금 영업이 침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것이고 그 유동성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유상증자라든가 무상에 대한 어떤 경기감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제주항공은 유상증자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거래가 정지가 됐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인데 일단 이런 종목군들은 그런 어떤 증자에 대한 불안감들은 일단 어느 정도 사라졌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는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제주항공의 주가 거래가 정지가 되고 나서 오늘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이제 나타났던 부분들은 뭐냐면 유동성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 줄어들면서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가져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제주항공뿐만 아니라 이미 아시아나항공의 주가가 이미 오르고 나서 주가가 안 빠집니다. 안 빠지고 있는 상태고 제주항공이 뒤를 따라가는 이런 형태. 그런 가운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또 해외에서는 그 경제 재개를 시작하는 그런 나라들이 하나씩 늘어나면서 앞으로 이제 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때문에 이 제주항공의 주가는 이제 많이 올랐다는 관점보다는 이제 중간 발악을 가지고 이 재반등이 서서히 시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본격적인 급등보다는 점진적인 회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아직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드리겠습니다. 네, 제주항공 거래 재개되고 나서 이틀 연속 또 급등이 잘 나와주고 있는데요. 점진적인 반등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주항공 리뷰해 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한국가스공사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유틸리티 관련주가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뭐 SK가스도 정말 잘 갔고 한국가스공사도 3%대로 상승 마감을 지었는데 추석 이후 이 가스요금 인상 효과로 좀 움직이는 거겠죠? 그러면 가스 섹터가 다 좋을까요? 그렇죠. 일단 지금 그동안 유가도 많이 올랐고요. 네. 보통 이제 한국가스공사도 유가 상승에 이제 그 유가 상승과 연동을 해서 시세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번에는 정말 유가 상승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간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그 전기요금이라든가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됐고 그러면서 일단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일부 가스 관련주들, 그러니까 수소 관련주들의 강세가 나타난 와중에 호재와 더불어서 동반 반등에 나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한 기술적인 반등인지 일시적인 모멘텀에 의한 반등인지 내지는 수소 섹터의 본격적인 성장에 의한 반등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다만 제가 판단하기는 한국가스공사는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성장 가치가 굉장히 큰 종목이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더라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볼만한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우리가 뭐 단기 기술적 반등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번 반등에서 물량을 털어내겠지만 그러나 좀 더 긴 시각을 본다라고 한다면 또 지금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또 수소 산업과 관련된 정부의 강력한 지원책이라든가 세계 시장에서 수소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 회사 성장 가치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때문에 수소 산업과 관련된 성장 가치를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긴 관점에서 또 긴 호흡에서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가스에 더해서 수소 모멘텀까지 있는 종목입니다. 2.79% 수익 중이고요. 오늘 기관의 대량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리뷰 모두 마쳐봤고요. 오늘 특별한 종목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첫 번째 특종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키워드를 먼저 열어볼게요. 네, 최근에 이 방산 기업들도 우주항공으로 또 이렇게 탈바꿈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정말 미래의 산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주항공과 관련된 섹터들은 정말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개척해 나가지 못했던 부분이고 순수하게 이제 본격적인 개척이 시작되는 그런 하나의 섹터로 보시면 됩니다. 전기차라든가 수소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막 성장하는 그런 단계고 이제 우주항공 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제 막 시작하는 새롭게 분야로 진출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돼요. 그 분야에서 이제 누리호라는 그런 어떤 우주 발사체가 또 발사가 또 임박이 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주항공 섹터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지 오늘의 첫 번째 특종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종 세트레가이입니다. 저희 포트에 지금 우주항공주가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보유자분들은 오늘 이 종목을 보면서 좀 같이 리뷰 차원에서 같이 봐도 될까요? 같이 보셔도 돼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 종목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인 우주 항공 테마라는 측면을 감안하게 되면 주가가 이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누가 먼저 좀 올라가느냐, 누가 좀 늦게 가느냐 그런 차이기 때문에 우주 항공 테마주들은 우리가 같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주항공 섹터라는 부분들은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아직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하기는 좀 먼 듯한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벌써부터 우주항공 산업에 많이 뛰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신 있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세트랙 아이는 이제 우리별 1호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우리별 1호를 최초로 개발했던 그런 업체입니다. 그만큼 우주항공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성 시스템이라든가 중소형 위성의 탑재체라든가 부품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종합 위성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성 산업과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탄탄한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는 여기다가 실적까지도 뒷받침되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셔도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일단 날짜로는 10월 21일 정도가 일단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10월 21일 날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가 일단 발사가 일단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나로 2013년에 나로가 발사가 됐었죠. 이 나로는 러시아의 기술이 많이 들어간 그런 우주 발사체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 누리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순수한 기술이 들어간 그런 한국형 발사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누리호가 만약에 발사가 되고 이것이 성공리에 마무리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또 다른 새로운 우주 항공 산업을
개척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술로 우주항공 산업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정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이 회사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그 하나 그룹이 있죠.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얼마 전에 이 회사가 지분을 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됐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누리호의 엔진을 개발을 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하나 그룹과 더불어서 이 세트라가이는 우주 항공 산업을 같이 뛰어가는 그런 런닝메이트가 되면서 새로운 성장주로도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여기다가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우주 항공과 관련된 기술이라든가 위성과 관련된 부품들을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고요. 세트랙 아이뿐만 아니라 네. 한화그룹 전체적으로 우주 항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그룹의 어떤 우주항공 산업 진출과 더불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회사의 지분을 최대주로 등극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너지 효과가 많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서 이 종목은 지금 현재 뭐 거래량이라든가 기관해군들의 수급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성장 가치를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그룹 이렇게 편입 시너지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하나그룹주도 같이 놓고 봐도 될까요? 같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같이 보시긴 하는데 일단 시세 흐름 쪽에서는 얘가 좀 빠르지 않을까 싶고 움직이게 되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하나그룹주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속도가 빠른 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너튜브 채팅창에서 또 뽀리님께서 세트레가이는 또 횡보가 긴 아이라고 하셨어요. 그쵸. 정말 차트 보여드렸는데 정말 길게 횡보만 하고 있던 아이라 좀 언제쯤 좀 가줄 수 있을지가 궁금해요. 지금 팡팡 터지는 종목 별로 없어요. 그렇긴 그죠? 하죠. 그렇게 없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제 지금 장세는 팡팡 네. 터지는 종목은 추경매에서 하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기어가면서 네. 가능성 있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말씀하셨듯이 주가가 굉장히 좀 지루한 혼주 장세가 나오고 있어서 네. 우리가 급하시면 안 됩니다. 급하시면 안 되고 차분하게 종목을 좀 매집할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 주가가 이제 1차 상승의 중간 바락 기간 조정이 나서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중간 바락은 어느 정도 찍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눌림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매집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종목에다 목표가를 이제 65,000원 정도 1차적으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65,000원 정도, 이 정도가 되게 되면 밀집대를 뚫고 가는 2단 반등이 시작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1차적 목표가 65,000원 돌파가 중요합니다. 65,000원 제시드리고 손절가 5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0월 말쯤에 또 나루호가 발사될 예정이죠. 우주항공 관련주 관심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세트레가이에 대해서 파헤쳐 봤고요. 오늘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두 종목 준비해 오셨는데 네. 한 종목밖에 못 봤어요, 매니저님. 그래요? 나머지 종목은 어디서 들어볼까요? 자, 제가 내일 무료 방송, 오늘도 무료 방송 잠깐 했습니다만 내일 네. 무료 방송 때에서 한번 더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자체가 조금 난해하지만 우리 시청자를 급할 필요 없겠고요. 조정을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오늘 소개 못한 종목까지 내일 시장 끝나고 3시 50분에 무료 방송에 소개될 테니까 무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특종 어떤 건지 궁금한 분들 계시죠? 무료 방송에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알려드리니까요. 꼭꼭 참여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우리 매니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려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매니저님.